네. 지난 시간 거 이어서 합시다.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었냐면은, 내적에 우리가 내적을 했었던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이 두 가지 공식을 합쳐갖고, 코사인 세타라는 애를 성분으로서, 두 벡터가 성분으로 표시되어 있을 때, 그 두 벡터 사이에 끼인 각을 우리는 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했었어요. 그러니까, 요거 우리가 되는 거, 요거,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가 0도에서 180도 사이일 때 요 한 공식으로 다 사용하면 돼요. 우리는 굳이 나누어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여기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두 벡터가 있고 이루는 각을 구하시오 라고 돼 있는데 앞에서 했던 것처럼 똑같이 해주면 되겠죠. 여기가 코사인 세타일 때가 되겠고 밑에는 크기였었어요. 크기. 길이 A 벡터의 크기는 4 플러스 1이니까 5가 되겠고요. B 벡터의 크기는 9 플러스 1이니까는 10이 되겠죠. 그 다음에 위에는 AB 벡터의 내적이었으니까는 2하고 마이너스 3 곱해서 마이너스 6, 1하고 1 곱해서 1 해서 마이너스 5가 되겠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루트 2분의 마이너스 1이니까는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코사인 2분의 루트 2 값은 45도인데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는 90도가 넘어갔다는 소리고 그러면은 90 플러스 45도로 해서 135도 이렇게 우리는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수각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각을 구하라는 소리는 안 나오고 특수각이 아닌 경우에는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하라고 나오니까 요거는 우리가 문제 풀 때 주의해서 보면은 될 것 같아요. 여기 8번하고 9번이 있습니다. 8번하고 9번을 한번 풀고 이어서 봅시다. 여기 8번을 문제를 한번 같이 볼게요. 8번 문제는 보면은 성분이 나와 있고 이 성분 가지고 각을 구하라고 그랬네요. 뭐 코사인 세타 값을 구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첫 번째 걸 가지고 봅시다. 첫 번째 거 코사인 세타라는 애는 보니까는 분모에는 크기가 들어가니까 루트 3 플러스 1 해서 4가 되겠고 여기는 루트 77에 49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위에는 내적이니까 7 루트 3 플러스 0이겠고 그럼 여기는 7은 약분이 되겠고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코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3이라면은 세타 값은 30도 라고 우리는 쉽게 찾을 수 있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얘는 우리가 그냥 보고 답을 쓸 수 있어야 되겠죠. 보고 얘를 코사인 세타를 해서 내적으로 문제를 풀으라고 내긴 했겠지만은 여기에서 보면은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가 우리는 실수배로 표현할 수 있고 그 실수배가 음수예요. 실수배가 음수라는 소리는 뭐야? 벡터의 방향이 반대라는 소리고 두 벡터가 크기는 다르지만 방향이 반대라면은 우리는 사이값은 180도겠죠. 이런 것들 우리가 알고 문제를 풀면은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9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9번은 벡터가 있고 두 A, B 사이에 이루는 각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지금 각을 구하려면은 우리는 각의 두 벡터의 크기도 알아야 되지만은 두 벡터 사이의 내적도 알아야 되는데 내적 값은 몰라요. 그러니까 내적 값을 구해야 되겠죠. 여기 얘가 있으니까 얘를 가지고 내적 값을 구해주면 되겠고 내적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제곱하면 9a의 제곱이겠고 그 다음에 4, 3, 12에 a 내적 b가 되겠고 그 다음에 4b의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은 얘를 계산을 해보면 여기 앞에 있는 값은 왼쪽 값은 36이겠고 여기는 9 플러스 12에다가 a 내적 b가 되겠고 4, 4, 16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16하고 9하고 더하니까는 25고 25가 넘어가면은 11 그러면은 A 내적 B라는 애는 12분의 11 이렇게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값은 두 벡터의 세타 값 어떻게 돼요?
A의 크기는 1이고 B의 크기는 2고 내적값은 12분의 1이니까 12분의 11이니까 24분의 11 이렇게 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 건데 89페이지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89페이지 내용은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보고만 넘어갈게요. 여기에서 보니까는 이런 거예요. 세타가 0도라면 코사인 세타 값이 1이니까 여기 A 내적 B란에는 A의 크기하고 B의 크기를 그냥 곱하면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180도라면 그러니까 180도라면은 음수가 나오겠죠. 음수.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평행하다면은 방향이 같을 수도 있고, 방향이 같다면은 우리는 그냥 A 곱하기 B인데, 방향이 반대라면 음수일 테니까는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여기 곱하기 90도일 때 90도일 때는 내적을 곱하면은 0이 되는 거. 이것도 앞에 다 했었죠.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애들이니까는 꼭 기억을 하고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여기 보니까는 이렇게 정리가 돼 있죠. 이게 90페이지에 이렇게 90도일 때는 0이고 평행할 때는 이렇게 음수가 되는, 반대 방향이 되니까 반대 방향일 때는 음수, 양수 방향일 때는, 같은 방향일 때는 1 이렇게 되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고, 여기에서도 보니까 보기 10번에서도 이런 게 있는데 뭐 그냥 풀면 되겠죠. 수직이라고 했으니까는 내적값이 0일 것이고, 그러면 x-8이 0이니까는 x값은 8. 이렇게 우리는 값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여기 4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4번 문제는 마름모고, 마름모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마름모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거예요. 일단 마름모인데, 그러면 마름모를 한번 그려보면 우리 마름모는 어떤 애? 양 내변의 길이가 다 같은 애. 그 다음에 서로 평행하겠죠. 마주보는 대변은 평행사변형 중에서 내변의 길이가 같은 것을 우리는 마름모라고 불렀으니까요. 그러면은 한번 써보면 우리는 사각형을 쓸 때 A, B, C, D가 한 방향으로 써줘야 되는 거 알고 있겠고, 그러면은 여기서는 AC와 BD, 대각선이 서로 수직이라는 거 우리는 표현을 하는 거고요. 얘를 우리는 내적을 이용해서 표현하라고 그랬으니까는 AC라는 벡터의 내적과 BD라는 벡터의 내적을 했을 때 얘 값이 0이 된다고 보여지면은 문제풀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주어진 대로 한번 봅시다. 주어진 데서 A라는 애를 기준으로 우리는 내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AB라는 벡터를 A로, AB라는 벡터를 A 벡터로, AD라는 벡터를 B라는 벡터로 표현을 하면 되겠고요. 이 두 벡터를 가지고 다른 거 AC 벡터하고 BD 벡터를 표현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AC 벡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A 벡터 플러스 B 벡터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BD 벡터는 마이너스 A 벡터 플러스 B 벡터.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가 지금 AC 벡터와 BD 벡터의 내적을 원할 거니까는 요 내적이라는 애가 A 플러스 B 벡터와 마이너스 A 플러스 B 벡터를 내적하는 거고요. 얘를 내적했으면은 마이너스 A, 이거 미안해요. 마이너스 A 벡터의 크기 플러스 B 벡터의 크기 이렇게 되겠고, 여기 값은 이렇게 될 텐데 지금 얘는 어떤 애예요? 지금 마름모고 내변의 길이가 같으니까는 A의 제곱과 B의 제곱의 값은 같겠죠. 그러면 여기 값이 0 이렇게 우리는 값을 얻을 수 있네요. 그러면은 내적 값이 두 벡터를 내적한 애가 0이라는 거 역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문제 11번 한번 해봅시다. 문제 11번 하고 그 다음 장에 보면은
다음 장에 보면 옆에 장이군요. 그 옆에 보면은 활동하기도 있어요. 여기 수학 역량 여기까지 한번 같이 봅시다. 한번 해보고 선생님 문제풀이를 봤으면 좋겠어요. 잠깐 멈춰놓고 11번 한번 풀어봅시다. 여기 11번을 한번 같이 보면은요. 11번은 APB가 90도임을 보이래요. APB가 90도임을 보이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얘도 역시 앞에서 했던 것처럼 PA라는 벡터하고 PB라는 벡터를 90도라는 것을 보여주면 되겠고요. 얘는 우리 90도는 건 어떻게 해요? 내적을 해서 그 값이 0이라고 보여주면 되겠네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A라는 벡터하고 Q라는 벡터가 주어져 있는데 이 A하고 Q 벡터는 방향은 다르지만 크기는 같은 벡터예요. 왜요? 얘는 지금 원 위에서 반지름인 벡터니까 A 벡터하고 P 벡터는 크기가 같은 벡터라는 거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고, 그러면은 PA 벡터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P 벡터 플러스 A 벡터로 우리는 표현할 수 있겠네요. PA 벡터. 그 다음에 PB 벡터는 얘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가 PB 벡터니까는 마이너스 P, 마이너스 A겠네요. 여기는 마이너스 P, 마이너스 A일 것이고, 요 두 벡터를 서로 내적을 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이렇게 제곱이 될 텐데, P 벡터하고 A 벡터는 크기가 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P 벡터의 제곱과 A 벡터의 제곱을 빼주면은 그 값은 0이 되겠네요. 계산을 해보니까는 얘가 0이 된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옆에 있는 이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거는 우리가 수능에서도 여러 번 나왔었고 문제풀이에서도 많이 나오는 건데, 얘는 성질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이런 거예요. 여기 오른쪽부터 한번 봐보면은 이게 지금 문제부터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오른쪽 그림처럼 돼 있고 P라는 애가 원 위를 움직인대요. P라는 애가 원 위를 움직이는데 이 내적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번 해보면은 우리는 이 P라는 애가 움직임으로써 움직일 때 움직여서 값을 구하는데 변하지 않는 애는 있어요. BC라는 벡터는 변하지 않죠. 그러면은 우리는 얘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은 내적 값으로 계산을 할 건데, 내적이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서 요런 애가 있었어요. 내적의 성질이 다른 벡터를 한 벡터에다가 수선의 발을 그려서 두 벡터의 길이의 곱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애가 있었었는데, 여기도 BC의 길이는 변하지 않으니까 BC의 길이는 고정시켜 놓고 이 P가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는 값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텐데요. 이 BP라는 애 벡터를 BC 벡터에다가 수선의 발을 그려보면은 얘가 최대값이 될 때는 이렇게 될 때가 최대값일 것이고, 이렇게 될 때가 최소값일 거예요. P라는 애가 여기 있을 때가 최대값, 여기 있을 때가 최대값, 최소값. 오른쪽 게 최대값, 왼쪽 게 최소값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한 변의 길이가 2짜리인 정사각형하고 지름의 길이가 2짜리인 정사각형이니까는 여기의 길이는 1이고 요 길이도 1이죠. 그러면은 이 전체 길이는 3이 되겠고 요만큼의 길이는 1이 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오른쪽 거는
BC의 길이는 2니까 여기가 1 곱하기 2가 될 거고 여기는 뭐예요? 2 곱하기 3이 돼서 최대값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길이가 어떻게 계산할 때가 제일 길고 어떤 때가 가장 짧은지를 구별할 수 있으면은 문제 푸는 데는 별로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문제를 보면은 이렇게 생겼고 P라는 애는 지금 어디를 움직이는 애냐면은 삼각형 위를 움직인대요. 여기 위를 움직이는 애고 지금 문제는 BA하고 BP예요. BA, BP 그러면은 BA와 BP 요거 여기 선생님이 얘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뉘어놨어요. 이렇게 놓았는데 여기 한번 보면은 여기 어떤 거냐면 이 BA라는 벡터는 변함이 없는 벡터니까는 고정이고 길이도 고정이죠. 그러면은 여기 BA의 연장선상에다가 이 PB라는 애가 P라는 애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그려서 여기 길이가 가장 길 때와 가장 짧은 때를 확인을 해보면 되는데 이 길이가 가장 짧을 때는 언제겠어요? P란 애가 D에 있던지 A에 있다면은 얘가 가장 짧은 거겠죠.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2짜리니까는 가장 짧을 때는 2 곱하기 2에서 4가 나올 거고요. 가장 길 때는 P라는 애가 여기 있을 때겠네요. P가 여기 있으면은 얘가 요때가 가장 길겠죠. 여기는 지금 한 변의 길이가 2짜리인 정사각형이니까는 요 높이는 루트 3이 되겠죠. 루트 3. 그러면은 얼마가 돼요? 2 곱하기 2 플러스 루트 3. 지금 전체 길이가 2 플러스 루트 3. 그러면은 최대값은 4 플러스 2 루트 3이 되겠습니다. 최대값과 최소값 우리는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 하나만 더 합시다. 뭐 할 거냐면은 어떤 걸 하고 싶냐면은 넓이를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우리는 하고 싶어요. 삼각형의 넓이. 우리 삼각형의 넓이가 우리 삼각함수에서 그러니까 수원에서 삼각형의 넓이를 배울 때 어떤 걸 배웠었냐면은 이런 거 배웠었어요. 이런 거. 삼각형이 있을 때 요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는 어떻게 했었었냐면은 요런 거 했었어요. 2분의 1 5의 길이 5b 길이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여기가 세타라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는 구할 수 있었어요. 삼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생겼을 때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었는데 우리는 여기서 지금 벡터를 하고 있으니까는 벡터로서 얘를 표현을 해보자는 거예요. 벡터로서. 근데 조금 문제가 있냐면 여기에서 우리는 볼 때 OA의 길이를 벡터 OA의 크기, OB의 길이를 벡터 OB의 크기로 표현을 하면은 다른 건 문제가 되진 않는데 사인 세타라는 애를 해결해 줘야 돼요. 근데 이 사인 세타가 뭐 코사인 세타를 가지고 표현을 해주면 되니까 요 사인 세타를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 그러니까 우리 코사인 제곱 세타를 가지고 얘를 표현을 할 수 있으면 돼요. 코사인 세타는 우리 구할 수 있죠. 이게 코사인 세타라는 애가 A의 크기 그냥 여기 벡터를 쓸게요. 여기 A 벡터, B 벡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가 A 벡터, B 벡터, 그 다음에 A 벡터 내적 B 벡터. 이렇게 해서 우리는 코사인 세타 값을 찾을 수 있겠고 얘를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금 코사인 제곱 세타죠. 코사인 제곱 세타. 코사인 제곱 세타니까는 얘를 제곱을 했을 것이고 여기 보면은 A의 크기, B의 크기가 있는데 우리는 뭐 코사인 제곱을 해서 씁시다. 해서 쓴다면 여기가 A제곱 여기도 써야 되겠구나. A1, A2, B1, B2 그러면 A1의 제곱, A2의 제곱, 그 다음에 B1의 제곱, B2의 제곱 이렇게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위에는 어떤 게 돼요? 위에는 여기 A1, A2, B1, B2의 전체 제곱. 얘가 코사인 제곱이에요. 얘가 코사인 제곱.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에다가 루트까지 씌워서 우리는 계산을 할 거니까 제가 여기 여기에다가 루트를 씌워서 계산을 하겠죠. 루트를. 그러면 맞죠? 그러면 계산을 조금 더 해보면은 여기가 우리가 원하는 애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에다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에다가 제곱을 해준 거니까는 여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한번 써보면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를 써보면 요거는 그대로 있겠고요. 요거에다가 마이너스 A1, A2, B1, B2의 제곱이 될 거니까는요. 얘를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여기 위에 거. 요거. 여기 거는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여기가 A1의 제곱, A2의 제곱, B1의 제곱, B2의 제곱에다가 요거를 빼는 건데 여기 분자만 계산을 할 거예요. 분자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가 A1의 제곱, B1의 제곱, 그 다음에 A1의 제곱, B2의 제곱, 그 다음에 A2의 제곱, B1의 제곱, B2의 제곱, A2의 제곱, B2의 제곱. 뭐 이렇게 생겼어요. 아이고 여기. 근데 지금 여기 뒤에 있는 애도 한번 이어서 써보면 여기 뒤에 있는 애도 얘도 이어서 한번 써보면요. 얘는 그냥 제곱을 한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A1의 제곱, A2의 제곱, 그 다음에 B1의 제곱, B2의 제곱, 마이너스 2A1, A2, B1, B2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이렇게 백인데 여기 계산을 한번 보면은 아이고 여기 좀 가렸구나. 여기 계산을 한번 보면은 지금 여기 값들이 없어지는 애들이 나타나죠. 없어지는 애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여기 값이 어떻게 될 거냐면은 A2의 제곱, B1의 제곱, 마이너스 2A2, B1 없어지는 게 얘가 아니네요. 없어지는 게 얘네. A2 B1 그 다음에 A1 B2 그 다음에 플러스 남는 게 A1 B2 여기 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얘가 지금 완전 제곱식으로 묶이죠. 완전 제곱식으로 어떻게 묶이냐면은 지금 여기 얘가 있으니까는 A1 B2의 마이너스 A2 B1의 제곱 이렇게 묶여요. 분자만 계산했을 때 얘가 묶인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고 얘가 묶이니까 이렇게 묶일 거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 얘를 보면은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다시 한번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세타라는 애를 써보면은 분자값이 A1 B2 마이너스 A2 B1의 제곱이 나오고요. 분모값은 뭐 여기 길이 값이 그대로 나와요. 길이의 제곱값이. 네, 우리가 원하는 거는 어떤 애냐면 얘를 원해요. 얘를 그대로 한번 써보면은
얘 그대로 써보면 S라는 애는 2분의 1에다가 요 여기 길이 값은 지금 5a의 값이니까 a 벡터의 길이죠. a 벡터. a 벡터의 크기, b 벡터의 크기, 그 다음에 루트에다가 a 벡터의 제곱, b 벡터의 제곱, 그리고 여기 값은 a1, b2, a2, b1의 제곱 이렇게 나와요. 여기가 지금 루트가 없어지면서 여기 제곱이 다 없어질 수 있고 요 제곱이 없어진 다음에 계산이 여기 a, b 벡터의 크기 역시 없어져요. 그러면은 간단히 되는 게 앞에 2분의 1은 여전히 있을 것이고 여기 값이 a1, b2 마이너스 a2, b1 이렇게 우리는 값을 찾을 수 있어요. a2, b1, b2, a2, b1 a1, b2, a2, b1 이렇게 우리는 삼각형의 넓이를 이렇게 간단하게 벡터를 이용해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요거 우리가 문제에서 많이 이용되는 애니까 요거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 여기 선생님이 뭐 대충 쓰긴 했었는데 여기가 절대값인 거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가 절대값. 왜요? 루트가 없어지면서 제곱을 지웠죠. 그러니까는 얘는 양수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절대값일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역시 기억을 하고 있으면 문제 풀이할 때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애들이니까 꼭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조금 더 합시다. 이번 시간에 여기서 다룰 내용은 방향 벡터라는 건데요. 얘는 이렇게 선생님이 정리를 좀 했는데 잘 안 됐네요. 미안해요. 여기서는 뭐냐면요. 직선을 벡터로 표현하는 거예요. 직선을 벡터.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 책에 보면은 92페이지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점을 지나면서 벡터의 평행인 거.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점 A를 지나면서 벡터 U의 평행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럼 이런 거예요. 어떤 U 벡터라는 애가 존재해요. 벡터라는 애가 존재하고 그러면은 우리는 이 벡터하고 평행인 벡터를 찾을 건데 이 벡터라는 애하고 평행인 벡터는 무수히 많이 그릴 수 있겠죠. 근데 그 중에서 어떤 애를 찾고 싶냐면은 A라는 점을 지나는 벡터는 그러니까 이 U라는 벡터하고 평행이면서 A라는 점을 지나는 애는 유일해요. 여러 가지가 나올 수가 없죠. 여러 가지가.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고 싶냐면은 U라는 벡터의 평행이면서 A라는 점을 지나는 얘 직선의 방정식. 요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표현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지금 주어진 거는 A라는 점과 U라는 애는 주어져 있고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이 직선 위에 있는 한 점을 선택을 해서 요 점을 P라고 놓고 이 P라는 점이 움직이는 자치의 방정식으로 우리는 요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P라는 애가 나타내는 모든 점들을 연결했을 때 우리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뭐예요? P라는 애를 A라는 점과 U라는 벡터로 표현을 할 거예요. A라는 점과 U라는 벡터로.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보니까는 이 직선의 방정식은 u라는 애하고 평행하니까 어떤 것들을 알 수 있냐면은 이 ap라는 벡터하고 u라는 벡터는 실수배로 표현이 될 거예요. 실수배. 그 실수를 t라고 놓으면은 t는 실수. 여긴 실수배로 우리는 표현이 가능해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ap라는 벡터는 u라는 벡터하고 평행한 거야. 여기 AP 벡터가 AP라는 벡터하고 U라는 벡터는 서로 평행해요. 그쵸? 그러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그러면 우리 어떻게 표현도 가능하냐면은 이 AP라는 벡터를 여기 이 U라는 벡터의 시점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요. 요런 식도 가능하죠. 이게 요 U라는 벡터의 시점을 위치 벡터의 시점이라고 보면은 여기가 A 벡터, 여기가 P 벡터 이렇게 놓으면은 이 AP 벡터는 어떻게 돼요? P에서 A를 뺀 형태로 표현이 되겠죠. P-A 벡터를 TU 벡터. 근데 우리는 뭘 원했어요? P라는 벡터를 원한 거예요. P라는 벡터를 표현하고 싶거든요. 왜? 이 P라는 벡터는 얘가 P라는 벡터가 위치 벡터라면은 이 P라는 점을 나타내는 벡터이기 때문에 이 P라는 벡터를 가지고 P라는 점이 표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P라는 벡터라는 애는 A 벡터에다가 TU 벡터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요 벡터가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요. 직선의 방정식. P라는 점. 그러면 우리가 벡터에서 직선의 방정식은 뭐만 알고 있으면 돼요? U 벡터라는 애를 알고 있어요. U 벡터. 평행한 벡터. 그 다음에 그 직선이 지나는 한 점. A라는 벡터. 알고 있으면 우리가 표현이 가능한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직선에서 우리 직선의 표현하려면은 뭘 알고 있어야 돼요? 기울기와 한 점을 알고 있으면은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이 기울기라는 애는 뭐랑 같은 거냐면 지금 여기 평행한 벡터하고 같은 거고 한 점은 여기랑 같은 거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벡터로 표현된 이 P라는 벡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직선의 방정식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U라는 벡터, 평행한 벡터, 이 U라는 벡터를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방향 벡터라고 불려요. 방향 벡터. 기울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방향 벡터, 기울기.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얘를 이렇게 지금 개념적으로 설명했는데 우리는 얘를 어떻게 보고 싶냐면은 그러면 좌표 평면 위에 얘를 옮겨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좌표 평면에다. 좌표 평면에다 옮기려면 우리가 제일 처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원점이 어디 와야 되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돼요. 원점이라는 애가 그림상으로 봤을 때 어디 오는 게 제일 좋겠어요? 여기. 누가 봐도 시점으로 놓았던 얘가 원점이면 좋겠죠. 여기에다 원점을 놓고 좌표 평면을 그려보면은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릴 수 있죠. 이런 식의 그리면은 지금 A라는 벡터, P라는 벡터, 그 다음에 U라는 방향 벡터도 만들었고요. 좌표 평면에 그렸어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좌표 평면에 그리면서 이제 성분들이 표현된 거예요. 지금 U라는 방향 벡터는 U라는 방향 벡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U1, U2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x1, y1, 여기 xy 이렇게 우리는 값들을 찾아줄 수 있습니다. 여기 선생님이 교과서 파일을 갖고 왔는데 U라는 벡터에 Y 성분이 U1이라고 되어 있네요. U1. 여기 U1, U2예요. 여기 방향 벡터 U1, U2, X1, Y1, XY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대로 한번 써보면은
우리는 얘가 P가 A 벡터 XU 벡터 이렇게 표현됐으니까는 여기 한번 P라는 벡터는 어떻게 돼요? XY였었고요. A라는 벡터는 X1, Y1이었었고 여기는 T에다가 U라는 벡터가 U1, U2 이렇게 됐으니까는 이 오른쪽 거를 한번 계산을 해보면 X1 플러스 TU1 그 다음에 뭐예요? 이게 y1 플러스 tu2 이렇게 생겼죠. 근데 지금 왼쪽 거하고 오른쪽 거는 똑같은 거니까 이런 식도 쓸 수 있죠. x라는 애는 x1 플러스 tu1이고 y라는 애는 y1 플러스 tu2. 근데 식을 써보면은 뭐 똑같은 애는 없는데 t라는 애 여기에서 있었던 아까 그 실수 상수배가 돼 있었던 애 얘만 똑같으니까는 t라는 애를 기준으로 한번 써보면 x-x1이 되겠고 u로 나눠주고요. 여기 y-y1이 되겠고 여긴 u2로 나눠졌어요. 근데 이 두 개 다 t죠. 두 개 다 t. 우리는 얘가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요거 p라는 애가 p라는 애가 atu 요거하고 똑같은 애예요. 그러니까 얘가 뭐예요? 얘가 직선의 방정식. 위에 거는 그냥 벡터로 나타낸 직선의 방정식이라면은 밑에 거는 벡터의 성분으로 나타낸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벡터의 성분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있었는 거 u1과 u2는 방향 벡터. 여기 x1, y1은 A라는 점이었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XY가 변수인 거고 X1, Y1은 A라는 점이고 U1, U2는 방향 벡터고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도 알고 있으면은 전혀 상관은 없는 애기는 하지만은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벡터가 U1, U2 벡터는 방향 벡터예요. 그러면은 이 벡터 U라는 벡터 자체는 X축에 평행할 수도 있고 Y축에 평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U라는 벡터가 이렇게 X축에 평행하다고 나왔다면 여기 값은 어떻게 돼서 U1 값이 있고 Y 값은 0이 되겠죠. U1, 0이 될 거예요. U1, 0. 그러면은 방향 벡터로 봤을 때 A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해요? A라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겠죠. 그 뭐만 우리는 계산을 할 수 있어요? Y값만 상관있겠네요. Y값만. 그러면은 이런 벡터일 때, 요런 벡터일 때 직선의 방정식은 뭐가 되겠어요? Y는 Y1.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Y는 Y1. 그럼 반대로 여기 값이 Y축에 평행한 이런 방향 벡터라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0,U1, 1,U2, 0,U2라는 이런 방향 벡터라면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이 이런 식으로 나올 거고 여기서 우리가 쓰는 애는 x1밖에 없죠. 그러면은 x는 x1 이러한 직선의 방정식이 나올 거예요. 요거 직선의 방정식 우리가 여기 값들이 x1 값, y1 값, u1, u2 값이 0이 되는 애가 있다면 그때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애가 조금 다를 수 있으니까 요거 표현 방법 한 번만 봐두면은 문제 푸는 데는 이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요것도 한번 봅시다. 여기 앞에 나왔던 거 지금 정리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요런 거 있고 벡터를 이용해서 표현한 거, 그 다음에 성분을 이용해서 표현한 거. 근데 여기 뒤에서도 나오지만은 이 성분 U1, U2라는 애는 방향 벡터예요. 방향 벡터. 어디 갔어요? U1, U2라는 방향 벡터. 근데 얘처럼 방향 벡터가 주어졌을 수도 있고 안 주어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밑에 보기 나오면은 5,3을 지나고 방향 벡터가 2하고 마이너스 5인 5에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얘는 직선의 방정식 구하라고 한다면 방향 벡터 분의 x-5하고 방향 벡터 분의 y-3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을 것이고 근데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도 돼 있어요. 5,3과 2,-5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러니까 우리 좌표평면 위에 점 두 개만 있으면 직선의 방정식 구할 수 있죠. 우리가 앞에서 수학에서 우리가 두 점을 할 때 직선의 방정식 어떻게 구했어요?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했어요. 그 기울기가 걔네들이 기울기였죠. 두 점을 가지고 x의 변화를 부대 y 분열. 여기는 그 두 기울기를 가지고 방향 벡터를 구해줍니다. 똑같이. 그러니까 여기 문제를 본다면 이런 거죠. 좌표 평면 위에 2,-5라는 점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5,3이라는 점도 하나 있는데 우리는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그릴 수 있는데 우리는 앞에서 보니까는 한 점과 방향 벡터만 알 수 있는데 여기는 점이 두 개 있으니까 이 두 점을 이용해서 방향 벡터를 구하고 그 중에서 한 점을 가지고 지나는 한 점을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근데 방향 벡터라는 애는 어떻게 돼요? 성분과 성분으로 구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어떻게 돼요? 지금 얘네 두 개가 점이라고 한다면 방향 벡터는 5-2 그 다음에 5-3 플러스 5 뭐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가 x-5 y-2 해서 등호를 해주면 되겠죠. 물론 여기 값이 5-2 3-5 이렇게 해줘도 되겠지만은 거꾸로 해줘도 되겠죠. 2-5 -5 -3 이런 식으로 해줘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어차피 값은 동일할 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선택을 해서 하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두 점만 주어졌을 때도 우리는 방향 벡터를 만들어서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는 거 얘도 역시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여기 문제 1번하고 2번 여기까지 합시다. 문제하고 1번하고 2번 잠깐 멈춰놓고 문제 푼 다음에 선생님하고 같이 봅시다. 한 문제씩만 풀게요. 한 문제씩 여기 두 개 다 풀어야 되겠구나. 문제 1번 같은 경우에 어떻게 돼요? 지금 방향 벡터가 주어져 있고 한 점이 있으니까는 마이너스 3분의 x 플러스 2 4분의 y 마이너스 5가 되겠고 두 개를 갖다고 놓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니까 두 번째 거는 x 방향만 존재하네요. x 방향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는 y 값이 0일 테니까는 우리는 이거는 x축에 평행한 애만 존재하는 거죠. x축의 평행만. 여기 중에서 x축의 평행한 애는 y값이죠. 그러면 여기는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우리는 값을 찾을 수 있어요. 문제 2번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네요. 두 점. 그러면 여기에서 보면은 일단 방향 벡터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2-1 -5 플러스 1 이렇게 되면은 여기가 x-1 y 플러스 1 두 개는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되겠습니다. 여기는 2번은 각자 해보면은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선생님이 조금 많이 한 것 같기는 한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다음 시간에 다음 시간은 언제죠? 금요일이에요. 금요일. 다음 시간까지 동영상을 다음 시간에 거둔다고 말했었죠. 동영상 내는 거, 그 수행평가 발표하는 거 얼굴 나오게 찍으면 되고 한 3분 정도 이렇게 길지 않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들면 되겠고 평가는 뭐 이렇게 편집하고 뭐 이런 거는 안 들어가고 하는 내용들만 들어가니까 발표를 하는데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면 될 것 같고 선생님이 금요일 날 알려줄 거니까는 제출하는 방법은 그때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